네, 오늘은 이항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써 있잖아요. 그쵸? 자, 이것의 전개식을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되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죠?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전개식에서 각각의 항, 지금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이 네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항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가장 맨 앞에 있었던 a 세제곱. a 세제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a가 3개 만나서 곱해진 형태입니다. 그쵸?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계산한 거잖아요. a 플러스 b가 3번 곱해진 겁니다. 그쵸? 거기서 각각 a 하나씩을 가져와서 이 3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a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좀 더 풀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A랑 B가 하나씩 들어있는 상자 3개가 있고 그 3개의 상자에서 A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 3개가 만나서 A 세제곱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A, A 이렇게 뽑힌 형태입니다. 그쵸? 뽑혀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3개의 상자에서 지금 A만 뽑는 거예요. A, A, A. 그쵸?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쵸?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a 세제곱 앞에 사실은 개수 1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 1이 요 한 가지에서 나온 1인 거죠. 그쵸?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a 세제곱 하나 나온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3a 제곱 b로 가볼게요. 3a 제곱 b에서 개수는 제외하고 요 문자만 보면요. 지금 a 제곱 b라는 건 a 2개와 b 1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3개의 상자에서 a 2개 그리고 b 하나를 뽑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A, A, B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A, B, A 이렇게 뽑힐 수도 있어요. 또 B, A, A 이렇게 뽑힐 수도 있잖아요. 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경우들이 나올 수 있고 이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 제곱 B 앞에 개수가 3이 된 겁니다. 그쵸? 네, 개수는 이 경우의 수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죠. 세 번째, 3ab 제곱 가볼게요. 이것도 역시 개수를 제외하고 문자만 보면 a 1개와 b 2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상자 3개에서 a는 1번, b 2번 뽑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a, b, b 이렇게 뽑는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b, a, b도 있을 수 있죠. 또 b, b, A 이렇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타나나요? 3가지가 나타나죠. 3가지가 있을 수 있고 결국 이 3가지에서 3이 바로 AB 제곱의 개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 B 세제곱 이것은 각 상자에서 B 하나씩 뽑아서 B 3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쵸? 그래서 B, B, B 이렇게 한 가지. 그쵸? 요거는 한 가지고 한 가지이기 때문에 B 세제곱 앞에 개수가 1인 겁니다. 1은 생략할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의 항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개수에 잠깐 집중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개수를 보면요. a 세제곱 앞엔 1, 그 다음에 a 제곱 b 앞에는 3, 3a b 제곱 앞에 3, 그 다음 b 세제곱 앞에 1이 있는 건데요. 이 개수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a 세제곱 앞에 개수 1은요. 3개의 상자에서 a만 뽑는 경우의 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B라는 것에 집중해서 보면 3개의 상자에서 B를 하나도 안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C, 0. 3개의 상자에서 B를 하나도 안 뽑는 경우.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3A 제곱 B는요. 거기 앞에 개수가 3인데 이 3은 3개의 상자에서 B를 1개만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래서 얘는 3C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B 제곱 앞에 3이라는 개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3개의 상자에서 B를 2개 뽑는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죠. B를 2개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A는 자동적으로 그럼 결정이 되잖아요. B를 뽑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A를 뽑게 되는 거니까 그냥 B를 뽑는 가지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C2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B세제곱 앞에 1이라는 개수. 이것은 한 가지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어떤 한 가지? 3개의 상자에서 B만 뽑는 경우. 3개의 상자에서 B 3개를 뽑는 경우. 그쵸? 그래서 3C3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들은 우리가 상자에서 B를 몇 개 뽑느냐로 몇 개 뽑느냐에 따라 그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개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항들의 형태, 문자의 형태를 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A만 3개 뽑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A는 2개만 뽑고 B 1개를 뽑을 수 있고 A 하나만 뽑고 B 2개를 뽑을 수 있고 마지막에 B만 3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상자 3개에서 A와 B를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 다 지금 나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자 항의 형태는 우리가 상자에서 A와 B를 어떻게 뽑느냐,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 다 나열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5제곱, A 플러스 B의 5제곱의 전개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A 플러스 B의 5제곱은 이제 전개식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우리 곧바로 해봅시다. A와 B를 5개의 상자에서 뽑는 방법들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A만 5개 뽑힐 수도 있고 A 4개, B 1개 뽑을 수 있어요. 또 A 3개, B 2개, A 2개, B 3개, A 1개, B 4개, 마지막에 B만 5개.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앞에 개수들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었어요? 앞에 개수들은 상자에서 B를 뽑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자, 일단 첫 번째 A 5제곱이면 B를 하나도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상자에서 B를 하나도 안 뽑는 경우 OC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 4제곱 B 1제곱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B는 하나만 뽑는 거예요. 5개 상자에서 B 하나 뽑는 경우의 수. 그쵸? 그 다음 이번엔 B 2개 뽑는 거죠. 그러니까 OC 2. 그 다음은 OC 3. 여러분이 쓸 수 있겠죠? OC 4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마지막은 B만 5개 뽑으니까 5개 상자에서 B 5개 뽑는 경우 OC 5.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식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분석해 본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플러스 B의 5제곱도 했으면 뭐 6제곱, 7제곱, 10제곱도 쓸 수 있습니다. 전개식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 시켜서 n제곱일 때 전개식을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n제곱 이 전개식을 정리를 해 봅시다.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A만 n개 뽑을 수 있어요. 그쵸? A의 n제곱. 그 다음은 A의 n-1, B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 A의 n-2, B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쭉 가다가 중간 과정을 생략할게요. 자, 어디까지 가요? 맨 마지막에 B의 n제곱까지 갑니다. 그쵸? B만 n개 뽑는 거. 그럼 바로 앞에 직전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B는 n-1개 그리고 A는 하나만 뽑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자, 이제 개수를 결정합시다. 개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나죠? 자, B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N개의 상자에서 지금 얘는 B는 하나도 안 뽑죠. 그러니까 NC 0. 그 다음은 NC 1. 그죠? 그 다음은 B 2개 뽑는 거니까 NC 2. 이런 식으로. 그쵸? 쭉 가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NC N이 되겠죠. B N개 뽑았으니까. 그 직전은 N-1개 뽑았으니까 NC N-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어떤 전개식을 쓴 거예요? A 플러스 B의 N제곱입니다. 그쵸? A 플러스 B라는 거는 지금 항이 몇 개예요? 항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항이 2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항식입니다. 그쵸? 다항식 중에서도 항이 2개로 이루어진 이항식이에요. 이항식의 거듭제곱꼴입니다. 그쵸? 이것을 전개한 것.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항정리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전개식, 이항정리에서 전개식 있잖아요. 전개식 앞에 개수들. 이 개수의 형태, NC0부터 NCN까지. 이것을 우리가 이항계수라고 얘기해요. 이항계수. 네, 이항계수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항정리 전개식을 쭉 써봤잖아요. 써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쵸? 너무 길어서 매번 이렇게 다 쓰기가 힘듭니다. 그쵸? 너무 깁니다. 그래서 예를요. 지금 이게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형태잖아요. 이 형태가 지금.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려고요. 합의 기호 시그마. 시그마를 써서 나타낼 때는 시그마 쓸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죠? 시그마 앞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반항이 들어가야 되죠. 일반항. 일반항, 그쵸? 일반항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자, 아래와 위에, 시그마 밑과 위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시작되는 번호, 그쵸? 그리고 끝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쵸? 시작과 끝이 들어가요. 변하는 그 문자에 시작과 끝이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반항을 생각해 볼까요? 자, 일반항을 먼저 정해 줍시다. 자, 일반항은 이 전개식의 각각의 항을 대표해서 써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A와 B가 들어가야 되겠죠? A와 B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A와 B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 A, B. 그쵸? A, B가 들어가는데 이 항들의 형태를 보면요. A, B의 차수의 합이 어때요? 항상 총합이 N이 돼야 됩니다. 그쵸? 항상 N이 돼야 되고 지금 각각의 항을 보니까 변하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문자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변하는 게 이렇게 지금 B의 차수들이 계속 변합니다. 그쵸? B의 차수들이 계속 변해요. 그리고 A에서도 N에서 빼준 값만큼이 계속 변합니다. 그쵸? 처음에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그럼 3, 4해서 어디까지? 여기 N-1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N까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여기 차수를 이렇게 정해주면 좋겠어요. B의 차수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변하는 차수 문자 R 쓸게요. R. 그러면 A의 차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N- 뒤에 빼주는 부분이 변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도 R 이렇게 써주면 두 개의 합이 N이 되겠죠. 두 개의 합이 N이 됩니다. 그쵸? 딱 맞아 떨어져요. 두 개의 합이 N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개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NC 해주고 NC 옆에가 지금 다 변합니다. 여기가 그쵸? 그래서 NC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변하는 값을 지금 문자 R로 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 시작과 끝을 이제 정해줬는데 시작하는 부분과 끝을 문자를 R로 정해주면 되겠죠. R이 변하는 값이었으니까 변수였으니까 그쵸? R은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 여기가 시작입니다. R이 0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R은 0부터 어디까지인가요?
n에서 끝납니다. 그쵸? n에서. 그래서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항제 정리 전개식 전체를 대표하는 일반항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우리가 r을 변수로 정해줬습니다. 그럼 일반항은 NCR에 A에 n-r, br 이렇게 정해줬고 r이 변하는 수였어요. 그쵸? 그래서 r은 어디부터? 0부터 n까지 변하는 거였습니다. 자, n제곱일 때 n까지 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여러분이 특별히 이 일반항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외워놓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앞으로 많이 풀 거거든요. 네, 문제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항은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예를 통해서 문제 하나를 풀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볼게요.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2x 더하기 y의 4제곱을 전개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를 기준으로 왼쪽을 하나의 항, 오른쪽을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전체를 A, 요거 전체를 B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항이 시작되면 되겠어요? 2x의 4제곱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 2x의 세제곱에 y 하나, 그쵸? 1제곱이니까 생략할게요. 1은. 그 다음 2x의 제곱에 y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2x 1제곱에 y 세제곱 그리고 마지막엔 y 4제곱만 남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항의 형태가 나타나고 앞에 개수도 써줘야 돼요. 개수 그쵸? 자, 개수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4C 0 그쵸? 4C 1 4C 2 이런 식으로 그쵸? 4C 3 마지막에 4C 4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쵸? 이렇게 갈 거고요. 이거 계산해서 써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냥 조합의 수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사실은 계산을 다 해주셔야 돼요. 계산을 하면 저 계산한 거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계산을 하면 4C 0은 1이니까 16x 4제곱 되겠죠. 그 다음 4C 1은 4니까 4, 8에 32 32x 세제곱 y 그 다음 4C 2는 6이니까 6, 4, 24 x제곱 y제곱 그 다음 4C 3은 4니까 4, 2, 8 x y 세제곱 그리고 4C 4는 1이니까 그냥 y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 빈 공간 요거 괄호 자, 이거 시그마 쓰라는 거거든요. 시그마를 가지고 써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죠? 4C R 그쵸? 변한 값을 R로 정해주기로 했어요. 4C R에 2x에 4-R제곱 그리고 y의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